자, 그 다음 혼합 가정법이란 게 있습니다. 혼합. 말 자체에서 느껴지지만 뭐랄까 여러 가지 시제에 관한 내용이 섞일 예정이다라는 건데요. 그동안 일단 항상 얘기하지만 원칙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예외적인 경우를 따져나가는 것이 문법을 심화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일단 일반적인 가정법은 가정법 현재, 과거, 과거 완료라는 얘기로서 나눴고 현재 가정법 현재는 뭐 조건문이다라고 해서 가정의 의미보다는 긍정적 기대를 표현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과거의 경우는 현재 사실의 반대 사장,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의 반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찌되었든 조건절과 if라는 부사절과 주절의 의미는 시제는 관련성을 띄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가정법에 관한 대표 예문들을 보면서 시제의 관련성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는데 가정법 현재다. 앞으로의 미래에 일어날 일을 나타낸다. 그래서 조건절 내에서 go라고 표현한다 하더라도 can이라든가 이런 조동사를 사용해서 가까운 미래에 대한 표현을 표현할 수 있었다 이랬고 과거라는 것은 현재 사실의 반대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나타내기 위해서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원형 형태로 현재 사실의 반대다라는 걸 표현했고 가정 과거 완료는 앞선 시제를 표현한다 했기 때문에 had colled라는 표현으로서 표현했고 그 앞선 시제다 하면서 여기서도 또 역시나 완료형으로 일치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근데 간혹 지금 옛날에 일어났던 일이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친다거나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과거 완료와 가정법, 현재든 과거든 이 내용들이 막 섞여 돌아가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가정법, 혼합 가정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뭐뭐 했더라면이라고 해서 조건절 내 해석은 과거형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뭐뭐 할 텐데 라고 하는 주절에 대한 해석이 어때? 과거형의 특징이 살아있지 않죠. 지금 현재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일을 가정은 했지만 그 과거 사실이 현재까지도 영향을 준다면 주절에서는 그 현재 시제에 대한 느낌을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if 주어 다음에 had 과거 분사라는 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가 부사절에서 표현이 됐다는 것이고 그다음 주절에서는 주어 플러스 조동사의 과거형이 나왔다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실현될 수 없는 어떤 상상이나 추측 같은 것들에 반대되는 뉘앙스가 살아있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뭐가 나와야 된다? have pp라는 완료 형태가 나와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대라고 하면서 동사가 가정법 과거의 주절 형태로 돌아와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뭐다? 조건절과 주절이 놨을 때 종속절보다는 주절이 결국 하고 싶은 얘기고 그 주절의 내용이 현재하고 관련성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If you had stayed up late last night, 너 만약에 밤에 늦게까지 깨어 있었다면 어젯밤에 You would be sleepy now. 자, now라고 하면서 지금의 내용까지 끌어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 아마도 되게 졸릴 것 같은데 라는 해서 추측에 관한 would의 표현이 살고 있다라는 거죠. 원래대로 돌리면 as you didn't sleep입니다. 여기서 과거 시제의 반대를 가정했으니 당연히 과거로 나타나야 됩니다. 너가 밤 늦게까지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지금 졸리지 않아 라는 표현으로서 내용에 반대적으로 돌려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원래 평서문을 돌렸을 때 낫이 있거나 낫이 사라지거나 이렇게 반대 상황이 자꾸 나타나면서 우리가 계속 반대되는 일 이 얘기를 강조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반대되는 일만 써라라기보다는 뉘앙스가 어쨌든 이 상황이 다른 것을 가정하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 평소문을 돌릴 때는 항상 부정 형태든 시제 형태든 체크할 수 있다는 겁니다. If he had not broken his leg. 자, 그래서 만약에 그 다리를 부러지지 않았더라면 과거에 부러진 거죠. 그래서 그 반대를 지금 가정해 보는 거죠. He could be skating 하면서 이거 원형 형태 제시된 거예요. 그래서 could be skating. 스키를 타고 있었을 텐데라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죠. Here in this contest. 이 대회에서 스케이트를 지금 타고 있을 텐데 안타깝다. 이런 느낌이랄까? 그러니 as he broke라는 과거 시제를 표현해야 되겠죠. 다리를 부러졌기 때문에 he can't 그래서 주절은 현재형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can't다라는 조동사 현재형으로서 표현하고 있어. be skating here in this contest입니다. 자, 다시 한번.
계속적으로 뭐다? 우리는 if라는 종속 접속사를 갖고 있는 부사절 내에서의 영향이 주절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건 부사절이기 때문에 뭐 없어도 되는 문장, 이 문장에 주요 성분만 남기면 됩니다. 이런 얘기는 하는 이가 가능한 이제 문장 구조였죠. 그런데 가끔은 명사절 내에서 직접적으로 가정의 상황을 좀 제시하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의 상황을 제시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뭘 써라? 조동사의 형태를, 조동사 과거형을 사용하면서 이게 가정법 상황일 수 있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 제안이라든가 주장, 명령, 요구, 권고를 나타내는 동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동사들이 나오면 그 동사 뒤에 이어지는 대절, 하지만 얘네들은 동사고 목적어로 대절을 목적어로 갖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목적어로 가졌기 때문에 명사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절 내에서 약간의 가정의 느낌을 살아서 표현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나와야 된다? 주어 다음에 should라는 뭐뭐 했어야만 해라는 의무를 나타내는 추측을 나타내는 그런 should라는 조동사 형태를 데려온 겁니다. 근데 shall 안 하고 should라는 거는 뭐야? 조동사의 과거형으로서 우리 뭐라 그랬다? 추측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을 조동사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동사 원형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should는 생략이 가능하다. 명사절 내이기 때문에 조건절 내용과는 달리 좀 달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영어는 어쨌든 간에 생략하는 걸 좋아하는, 상황에 맞게서 생략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특징이 납니다. 뭐다? should가 원래 있었으니 동사 원형으로 써줘야 된다. 아하, 얘는 가정의 느낌을 살리내기 때문에 일반 문법 법칙과 좀 다른 형태로 표현돼야 돼. 라는, 의지가 들어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동사 표현들, demand, 요구하다, suggest, 제안하다, insist, 주장하다, order, 명령하다, request, 요청하다, require, 필요하다, recommend, 추천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런 특정한 동사들이 나온 문장에서 목적절이 대신하는 명사절을 대고 나온다면 주어와 함께 should라는 가정을 나타내는 조동사의 과거형과 동사 원형으로 표현해야 된다. He suggested. 그는 제안을 했어요. 무엇을 하냐면 내가 지금 당장 의사에게 가야만 한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서 뭐다? 의무의 느낌이 지금 강조된 거죠. 너 가야만 할 것 같아 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should는 어쨌든 생략이 가능해서 원형 형태로도 왜 그러면 suggested라고 해서 과거 시제가 제시가 됐는데 여기서는 뭐다? I went라고 바꾸지 않고 I go다라는 형태로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형태로 남겨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should라는 조동사가 생략이 됐고 가정의 상황이 들어갔구나라고 추정 가능하다라는 거죠. Mr. Scott recommended 추천을 했어요. 자, 대절 내용을 추천했는데 the store 가게가 should provide more service 서비스를 좀 더 제공해야 한다고 의무를 나타내는 should 형태로 들어간 거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입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은 뭔가 권고에 대한 뭔말 수행해야 될 동작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동사들은 뭐 하기를 주장한 거, 추천한 거고, 뭐 하기를 명령한 거고, 뭐 하기를 제안한 거고, 뭐 하기를 요구한 거고, 뭐 하기를 요청한 거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동작을 갖다가 상대에게 약간의 의무감을 지워주면서 표현하고 싶다? 가정법이 들어가 있는 형태로 보겠다. 그래서 이 조동사가 should가 많이 활용이 되는데, 어쨌든 이 should가 생략이 가능하다는 게, 그래서 모양이 과거형임에도 불구하고 원형 형태로 제시될 수 있다라는 게 이상해 보인다. 그게 바로 가정법의 어떤 법칙이 좀 따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세요. 자, 밑에 내용을 보기 전에 이 CF 내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절의 내용이 뭐뭐 해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의무가 표현되어 있지 않다. 다시 말해 가정법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그냥 단순한 사실만 언급하고 있을 때에는 위의 법칙을 따르지 말아라. 그래서 의무의 표현이 들어갔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절 시제는 주절의 시제에 따라서 바꿔야 된다. He insisted, 주장했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왔네요. That he witnessed the robbery that night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그 강도를 목격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목격을 해야만 한다라는 게 의무로 지어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는 그냥 단순히 사실을 나열하는 원래 동사의 뜻으로 돌아갔다. 그러니 시제 일치는 되게 중요하게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런데 이런 특정한 동사 이외에 몇몇 현용사 형태들도 뒤에 이렇게 명사절을 가정법의 내용을 담고 있는 명사절을 데려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important 중요한, essential 근본적인, 아주 중요한 역시나 필요한 필요로 하는 이런 뜻이고요. natural 자연스러운, necessary 필수적인 이런 표현에 형용사들이 주어 동사 형태로 보호 형태로 들어오게 되면은 때절 이하에 should라는 조건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조동사가 들어가서 동사 원형이 표현하고 뭐뭐 해야만 해라는 표현으로서 의무를 지을 수가 있다는 거죠. It is important.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 팀이 should finish the project by this month. 이번 달에 프로젝트를 끝내야 한다는 것 사실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our team finishes 안 하고 finish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앞에 should가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바로 명사절 내에서 가정법의 내용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It is essential. 정말 근본적인 거예요. 꼭 필요한 거예요. 뭐가? The contract should be extended. 계약이 연장되는 것이 이 사실은 it to 가주어 it that 가주어 진주용법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말 필수적인 겁니다 하면서 should의 의무에 관한 가정이 여기서 표현이 되고 있다. 그래서 should를 없애게 되면 it is essential that the contract be extended 하면서 좀 더 강한 의무를 갖다가 의미를 추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영어에서 제일 어렵다는 가정법 거의 다 끝까지 왔는데요.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조건 굳이 가정법 현재라고 얘기 안 했던 것은 긍정적인 기대는 현재에서만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냥 조건절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조건절은 현재가 미래 대신에 이런 식으로 따로 공부할 정도로 분리가 됐었는데요. 만약에 비가 내일 온다면 우리는 소풍을 취소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게 가까운 미래에 대한 내용이구나 주절에서 표현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가정법 과거라는 것은 이거에 너무 얽매이지 말아라. 현재 사실 반대를 표현하겠다. 그럼 과거를 왜 했다? 바로 여기 조건절 내에서의 부사절 내에서의 동사적 표현을 보고 과거라고 이름 붙였을 뿐이다. 과거는 한 시제 앞선 현재에 관한 얘기를 나눈다. 과거 완료는 한 시제 앞선 뭐에 대한 얘기를 나누자. 과거에 대한 얘기를 나누자. 그런데 가정법이라는 것은 긍정적 기대는 조건문에서만 거의 표현이 되고 반대 사실, 아쉬움을 표현하기 위한 반대 사실을 가정한다. 이런 얘기 나눴고요. It rained now, we would cancel the. 자, 지금 비가 온다면 우리 취소해야 될 것 같아. 라는 표현으로서 현재 사실 반대. If it had rained yesterday. 어제 비가 왔더라면, 다시 말해 비가 안 왔다라는 거죠. We would have canceled the picnic. 우리 아마 소풍 취소했을 거야. 하지만 취소하지가 않았다라는 뜻으로서 과거 사실에 대한 내용이 표현됐습니다. 자, if라는 표현을 제외한 나머지 가정법들이 또 몇몇 가지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거 I wish as if를 활용한다면 자, 그래서 얘네들은 현재 사실에 관한 내용이니까 과거. 그 앞선 시제에 관한 내용이니까 과거 완료가 있을 뿐 아까 가정법 현재라고 했던 조건절의 문장 형태를 끌어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반대, 옛날의 반대를 가정하는 상황만이 소망을 나타낸다는 거죠. 자, as if라는 거 역시 마치 뭐뭐인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난 것처럼 얘기했기 때문에 현재 사실의 반대 또는 과거 사실의 반대를 나타내는 과거와 과거 완료만 존재할 뿐이다. 그래서 I wish, 나 소망하는데요. 비가 좀 내렸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해 지금 비가 안 온다는 뜻이고 나는 소망하는데 it had rained yesterday. 어제 비가 좀 왔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어제 비가 안 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용의 기점은 현재고 내용의 기점은 과거에 대한 내용이다. 자, he talked 하면서 자, as if는 아주 중요한 관점이 있어서 뭐다? 자,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라고 해석을 한다고 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본동사의 시제를 체크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본동사의 시제가 과거형이라면 여기서 과거형으로 표현됐다 하지만 얘는 결국은 얘랑 동일한 시제를 나타낸다. 주절의 시제에 따라서 주절이 과거니까 종속절도 과거에 대한 내용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은 비가 오지 않았어요. In fact, it didn't rain이라고 해서 주절의 시제랑 맞췄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그는 말했어요. 매일 비가 왔던 것처럼 말했대요. 이거는
얘기하는 시점과 동일한 시점이 아니라 그 앞선 시점에 관한 얘기다. 그래서 주절의 시제가 과거라면 이거는 뭐다? 그거보다 더 앞선 종속절의 시제가 과거 완료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in fact, it had not rained every day라는 원래 평서문으로 바뀔 수 있었다. 그래서 as if는 주절의 시제와 같이 간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같이 가거나 한 시제 앞선 시제를 표현한다라는 게 이게 좀 까다로운 측면이었다라는 겁니다.